우리가 지금 보는 요번 시험 확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 하나를 하시면 돼요. 너희가 배운 문제는 어차피 안 나와. 똑같은 문제가 나올 턱이 없어. 오케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해. 문제를 읽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게 1번이야. 이게 1번이라고. 뭐 하래? 뭐 하래? A, B, B, C, C, D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A, B, A, C, A, B, C. A, B, A, C, A, C, A, D, A, D, B, C, B, C, B, D, B, D C, D. 말고는 없어? 반 B, A. 그치, 이걸 바꾼 경우가 존재를 하지. 네. 그럼 A, B가 양쪽 끝에 있는 경우는 남은 문자가 뭐야?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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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지. 네. 그럼 이걸 나열한 경우가 뭐야? 네. 너도 하는 거야. 어? 맞은 거 아니야? 네. 더 여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 뭐가 돼? 아, 5, 네. 나누기 300. 뭐 하면 돼.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어? 양쪽 바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지. 아, 됐어? 네. 이거요. 74번. 참. 55. 내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잘 봐. 이번 시험 확률과 통계에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된다? 읽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6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중 홀수래.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자리로 1이 오는 거. 첫 번째 자리가 뭐야? 이 세상에 첫 번째 자리라는 자리 수는 없어. 10만 자리를. 10만 자리? 오케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는 숫자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자리라는 표현이랑 첫 번째가 맞지 않아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이게 거기가 1이 오는 경우랑 1이 올 때 2가 오는 경우랑 1이 올 때 0이 오는 경우랑 맨 끝에 0? 아, 제일 끝에 1이나 3이 오는 왜 복수로 정답을 얘기를 해? 1이 오는 경우.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봐봐. 나는 쌤은 개인적으로는 3 이하의 자연수라는 말조차도 너무 두껍다고 생각하니까 1, 2, 3으로 나누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또는 뭐요? 왜 그걸 한 번에 하려고 하냐고. 다 하나씩 해. 6번째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랑 뭐가 오는 경우 있다고? 1이 오는 1 여기는 3. 1, 1이 오는 경우 1 또 1, 3, 또 3, 2. 2, 1, 또 2, 3. 또 3, 1, 또 3, 끝. 아까랑 똑같지? 네. 똑같아졌지? 네. 이거 하면 돼요. 두 문제가 모두 다 똑같은 풀이를 얘기를 했지. 읽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뭐를 모르겠는 거야? 6자리 숫자를 모두 사용한다는 걸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 홀수인 걸 모르겠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없지 않아? 여기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돼. 저걸 나열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지. 네. 저거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은 반대로 바꾸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를 가지고 물어보는 특정 상황만 이해되면 직접 셀 수 있다는 거야. 빨리 먹고 와. 빨리 물 좀 마시고 와.
또 몇 번? 74번. 저 여기서 그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대소 관계 비교를 모르겠다는 거야? 네.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다 했어? 제출하고 갖고 우리 앞에다 가고 74번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아니 네. 이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아니 뜻이야.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이 얘기를 왜 해 지금? 이 얘기를 하라니까. 봐, 주자. 왜 안 봐? 봐야 돼. 니네가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맞췄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닐 수 있어. 너무 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데? x가 3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데 여기에서? 10 곱하기 1, 2, 3. 만족하는 x가 1도 되고 2도 되고 3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어려운 얘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뭐 이하의 뭐 이상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등호를 그대로 냅둔 적이 단 한 순간도 없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여기서 f의 1이 3보다 크거나 같고 f의 2가 3보다 크거나 같고 f의 3도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됐어요? 예. 그럼 함수 형태가 지금 뭐라고 나와져 있어? 1, 2, 3, 4. 이 상태에 대하여 f의 1이 3 이상이라며.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인 거야. 그럼 얘는 세 가지. 세 가지인 거야. 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인 거야. 근데 f의 4와 f의 5는 어떤 관계래? 부등호 관계래. 네. 함수를 쏘는데 부등호가 나왔어. 저거 뭘로 풀어? O, H, E. 중복조합으로 풀어. 자, 약속합시다. 저 부등호 어떻게 풀어 물어보면은 중복조합으로 풀어요. 요 문제로 하면 돼. 네. 오케이? OH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중복조합으로 푼다는 표현이 필요해. 네. 알겠지? 그럼 뭐가 되면 돼? 여기 됐어? 네. 또 74 전은 없어? 60. 60 아, 58. 이건 또 그대로 하는 문제인데 3을 2와 4 사이에 나열한다며. 네. 그럼 얘네들이 묶여 있어야 할까? 아, 묶여있을 필요는 없어. 그건 아니지. 왜? 2와 4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3이 여기 있어도 2와 4 사이에 있는 건 맞거든. 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와 3과 4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2, 3, 4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문제고 스티커를 붙여줘. 자, 그런데 자 어려워. 잘 봐. 어려운 얘기야.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태가 너는 안 듣고 있는 친구야. 하나도 안 듣고 있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자세부터가 그냥 그래. 쓸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뭔가를 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 넌 이 58번을 어떻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저요? 그러니까 저도 스티커 붙여서. 왜?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려다가 멈춘 이유가 있어. 왜? 왜 이걸 스티커 붙이는 문제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3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이에 1도 올 수 있고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준서야 들으라고 얘가 하는 얘기. 이것도 수업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사이에 1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고 좀 뒤죽박죽이니까 그냥 그걸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그러니까 그걸 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냐고 물어본 건데 뭐뭐 하니까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스티커를 붙이는 문제를 풀었냐니까? 그게 납득이 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에서? 잘 모르겠으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거 아니야? 납득이 돼? 아, 너는 납득이 돼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스티커를 붙인다는 게? 시험 안 볼 거야? 그 이렇게 일단 2, 3, 4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니까 왜 붙이냐고. 어차피 2, 3, 4 사이에 그 3과 4 사이에 2가 있어야 되잖아요. 2와 4 사이에 3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열을 하면 그거는 이- 쌤이 지금 이 58번의 문제풀이를 해서 이 문제가 스티커 붙이는 문제다라는 결론을 들은 뒤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네. 지금 네가 대답하는 거는 스티커를 붙이는 문제라는 게 이미 확정이 되자 왜 스티커를 붙이냐니까. 다시 1, 2, 3, 4, 5가 있을 때 다시 하자. A, B, C, D, E 다섯 문자를 나열을 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이 되겠지. 네. 근데 A가 B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고 싶대.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럼 스티커 문제를 해주거든. 왜? 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A가 B보다 앞에 있는지 모르게 할 수 있으니까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말을 하지 말. 나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 쌤은.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하면은 충분히 퀄리티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 퀄리티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 유사하긴 하지만 들었을 때는 핵심을 찌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왜 사용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정도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A가 B보다 더 앞에 오는 걸 원하는 문제를 풀 때는 왜 저렇게 스티커 붙이는 문제를 풀어서 왜 5팩 나누기 2팩을 사용을 해줄까? 스티커를 붙이면 그 뒤에 A와 B가 없어? 있지.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붙여서 돌리다 보면은 그 스티커 뒤에 있는 B가 왼쪽에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아? 네. 그런데 왜 이게 맞는 거야? 왜 그럴까? 오 500 나누기 500분의 200분의 500이니까 그 일단 겹치는 경우의 수를 제외했잖아요. 그 다음에 겹치는 경우의 수를 제외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제 똑같이 오는 자리에 있는 걸 그걸 배제한 게 200이잖아요. 준수야 봐봐.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표현이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되는 맥락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괜찮아. 어휘가 고급스럽지 않아도 괜찮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맞아. 알겠지? 다시 물어볼게.
이 A보다 B가 더 앞에 오는 걸 원할 때 스티커 문제를 쓰는 이유가 뭐야? 경택이 쌤이 질문한 게 뭐야 지금? 스티커 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스티커를 붙이 그러니까 A가 B보다 앞에 올 때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쌤한테 자꾸 되묻지 마.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는데 왜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 경택아. 어?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네. 다시 해봐. 아까 말이 틀렸던 게 아니야. 그 A, B, C, D, E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A가 그 B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면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열을 해주는데 같은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근데 그 표현이 난 거슬리는 거야. 같은 자리에 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경우가 그 겹치잖아요. 어떤 경우가? 그 스티커를 붙이면 그 두 개의 문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A, B가 있으면 A, B가 오고 B, A가 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2패가 아니에요. 자, 일단 봐봐. 지금 너무 아쉬운 거는 네가 생각하는 건 맞는데 설명이 그게 좀 못 따라서 그래. 다시 얘기를 해볼게. 봐봐. 우리가 이 A가 더 먼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 스티커 붙이는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얘를 나열을 하면 A와 B가 같은 자리인데 둘이 A, C, B, D, E가 있을 수도 있고 B, C, A, D, E가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을 원하는 거지. A가 더 왼쪽에 있는 위에 거를. 그치?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는 얘를 배제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만 빼자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근데 얘만을 빼는 방법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얘네 둘을 똑같은 문자 취급을 해주면 둘이 순서가 바뀐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셌잖아. 같은 문자로 취급을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 순열로 정리를 했더니 5팩 나누기 2팩이 됐고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뭐가 핵심이라는 거야? A와 B가 뭔지 모르지만 둘이 바뀐 경우를 중복해서 세지 않았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A와 B가 누가 더 먼저 앞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놓은 거야 우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어. 근데 아니 잠깐 둘이 순서가 바뀐 경우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A가 애초에 앞에 있었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봐봐. 일단은 자리매김하는 것만 정리를, 그러니까 자리를 똑같은 그러니까 다 나머지 구성이 똑같은데 둘만 바뀐 형태들을 일단은 체크해서 내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스티커로 가려놓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A가 앞에 오는 경우만 그냥 이미 확정을 시켜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원하는 게 된 거거든. 이 이유 때문에 스티커 문제로 풀자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졸려? 이걸 왜 스티커 붙이는 문제로 푸는 거야? 3월 2호 4 사이에 나열을 하니까 근데 3을 2와 4 사이에 나열을 하는 거면은 그 사이에 나열이 되는 거잖아.
사이에 나열되는 거를 스티커 문제로 풀기로 했어? 근데 그 만약에 경우를 따지면 2, 1, 1, 5, 4랑 4, 1, 1, 5, 2, 2랑 2, 1, 1, 5, 4, 1 뭐 이런 거랑 네 그리고 4 3이 없는데? 3까지 3 어떻게? 그 1 사이에 3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4, 1, 3, 1, 5, 2, 1 이렇게 하면 그 너무 힘드니까 일단 그 4랑 2를 스티커를 붙여주면 그 3도 만약에 그 사이에 자 봐봐 보이지? 생각이 바뀌지? 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걸 혼자 해서 가지고 와야 실력이 느는 거야. 그게 올바른 방향인 거야. 와가지고 이 풀이를 듣는 게 다가 아니라 이 풀이를 들음으로 인해 그 생각을 비슷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다는 거야. 내 생각이랑 너희 생각이랑 다를 수 있겠지. 문제 푸는 방법이 하나의 방향만 있는 것 또한 아니야.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 그런데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과 문제를 제대로 입력을 받았고 내 생각이 올바른 대로 가져가면 정답은 다 나와. 오케이? 그래서 되묻는 거야 지금. 자, 조금 더 다시 해볼게. 봐봐.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쌤 이거를 나열을 해보니까 3을 2와 4 사이에 있으려고 하면은 1, 5, 3, 1 뭐 2, 4, 1 뭐 이런 식인데 결국은 2와 3과 4라고 하는 게 사실상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대신에 이렇게 돼도 되더라. 순서가 정해지는 종류가 두 가지인 것 뿐인 거지. 이렇게 가능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됐어요? 누군가는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잘 봐. 1, 1, 1인데 3을 2와 4 사이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3을 빼볼게. 3을 우선적으로 빼볼게. 3을 우선적으로 뺐더니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발전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거든. 3을 이렇게 뺀 다음에 이걸 나열을 해주면 문제가 좀 발생하지. 왜냐면 붙어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 무조건 사이에 가니까. 근데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이번엔 생각을 바꿔볼까? 2, 4를 빼고 3을 넣어볼게. 그럼 뭐가 돼? 5팩 나누기 3팩이 되겠지. 그치? 그럼 그 사이에 뭐가 껴 일단? 무조건 3이 하나가 껴있는 거지. 1, 3, 5, 1, 1 이런 식으로. 그럼 2, 4를 이렇게 해서 배팅을 하지.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이 하나 더 들어와야 돼? 결국은 그래서 2, 3, 4가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납득이 됐으면은 하면 돼. 그게 납득이 안 됐으면 들고 왔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푸는 걸 가지고 와보면은 내가 지금 다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을 다 솔직히 체크하기란 힘들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다음에 맞았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야. 대답이 안 나오잖아. 응? 대답이 지금 안 나오잖아.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내 개인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이유라고는 단 하나야.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야. 그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요. 65번.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10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한대요. 그럼 10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5명, 하나, 둘, 셋, 넷, 5명의 투표가 있겠지. 무기명으로 투표하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 투표수 획득 개수. 투표 받은 횟수밖에 안 남아. 맞지? 맞지? 그럼 우리는 A, B,
각각 모두 받은 투표수라고 한다면 5명의 투표수의 합이 몇이면 돼? 무슨 문제로 바꿀 수 있어? 같은 중국조. 중복조합으로 바꿔주면 돼. 됐어요? 네. 경태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풀었을까? 그래요? 버튼 누르기. 그러니까 왜 버튼 누르기 문제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 유권자가 각각 한 명씩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거니까 한 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각 표를 다 빼서 아니 잠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못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 5명인데 아 잠깐만요. 네가 쓴 걸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OH10 해서 풀었는데. 그러니까 왜 OH10이 나왔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나한테 어필을 하지 말고 네가 납득을 하고 얘기하는 게 순서상 맞을 거야. 여기서 서로 다른 N개에서 근데 경태가 네. 좀 하지 말아야 될 짓이지 않아? 어? 지금 우리 거의 못해도 한 3번째를 보고 있는 건데 위쪽에 개념에 그렇게 써 있어서 풀었다는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수랑 다르다니까? 대수는 외워서 푸는 게 맞아. 어? 문제 푸는 방식들을 외워서 푸는 게 맞다는 거야. 얼마 전에 중3 친구가 한 명이 열심히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저 이거 풀이 방식은 알겠는데 제가 이 풀이 방식을 기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게 문제인 거거든.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 풀이 방식을 떠올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거든. 어? 근데 뭐는 다르다? 확토는 달라. 경우의 수는 전혀 다른 과정이야. 어? 그런데 계속 지금 똑같이 그냥 학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에도 저번 시간에 봤잖아. 교재를 바꿀 수가 없어. 바꾸는 순간 다 내려앉을까 봐. 연습조차 안 될까 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냈는데도 똑같이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쌤 계속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였잖아, 경태가. 외워서 푼다. 어? 위에를 왜 보고 푸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저렇게 아니면 잘 못하겠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 야, 생각해봐. 나 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봐봐. 지금 뭐 선생님 저는 그래서 OH10으로 풀었다고 하는데 내가 맹세코 얘기를 해보자. 중복조합 문제를 버튼 문제와 화살 쏘는 문제 말고 이 2가지 말고 풀어낸 적이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없잖아. 근데 너는 다르게 풀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쌤이 얘기하는 거는. 내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지만 봐봐. 난 여기서 또 뭘 만들어냈어? 버튼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어? 네. 너 안 만들어냈잖아. 근데 왜 버튼 문제라는 거야? 아니 처음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잠깐 66번 준서. 네. 이거 왜 3H8이야? 이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한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 합이 무조건 8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해. 지금 좀 부족해 단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면은 만약 A 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면은 그게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적 8인 그게 그 항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뭐 A 세제곱 B 제곱 C 세제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같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 되면은 근데 핵심적인 부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지금 좀 딸리는 건데 지금 봐봐. 결국은 거듭 제곱을 했을 때의 이 개수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이 차수의 합이 몇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야. 8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걸로는 들려. 근데 이게 먼저였다는 거야. 이걸로 한 거 맞아? 아니지. 네. 근데 정답이 나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봐봐. 문제를 아무리 개떡같이 내도 하는 말만 이해가 되면은 똑같은 형태로 다시 복귀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또 78번이요. 너무한다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해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몇 번 정도 한 거 같아 이거? 너 틀렸어? 아니 저는 이번 어? 답 맞죠. 근데 이거는 몇 번째라고 이제 이거는 이게 내가 항상 4번 정도 했거든. 근데 중간에 2번째는 준서가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라고 얘기까지 했었어. 근데 쌤이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야.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잔소리를 해주는 가장 물 마시고 와도 돼. 내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냐면은 이대로 공부를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야. 야, 너 여기다가 6C X 6C R 곱하기 루트 6의 R제곱 X의 6 빼기 R제곱을 쓴 거야? 네. 쓴 거야? 네. 이걸 왜 한 건데? 그냥 일단 루트 6 플러스 X의 X제곱 있으니까 이걸 왜 했냐고. 왜 했냐고요? 저기 있으니까 한 건데. 저게 있으면 이걸 하라고 했어? 준서는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야? 일반 항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차수랑 개수를. 여기 지금 루트 6 더하기 x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를 묻고 있잖아. 이건 6제곱을 하라는 거야. 6제곱을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지. 네. 그걸 하라는 거야. 이게 고1 과정이지. 예. 나랑 수업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할 때 6제곱, 7제곱, 100제곱 얘 옛날에 50개 쓴 적도 있어. 그걸 먼저 하라는 거야. 근데 하는 게 납득이 돼? 아니요. 왜? 왜 납득이 안 돼? 문제를 못 풀면 했었어야지. 그랬으면 맞았어.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자꾸 밑에 보지 말고 예. 봐봐.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은 요거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이제 확통 선택 과목 전에도 기본적인 유형으로 정리가 돼 있을 때 3학년 첫 번째 시험인 3월달 시험 있잖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보급될 시험 3월달 모의고사 딱 보잖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한 80%가 맞아. 90% 이렇게. 요렇게 생긴 문제. 요렇게 생긴 문제.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런 거. 그럼 거기 딱 풀이 보잖아. 뭐 써 있는지 알아? 이게 써 있을 것 같아? 아니야. 6제곱을 계산한 게 써 있어. 왜? 6제곱은 할만하거든. 6제곱은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6제곱을 쓰는 거야. 근데 너희 나이 때는 어때? 2학년들은? 아니야. 딱 해서 정답을 딱 올곧게 내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 이걸 썼는데 안 되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나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2개짜리에 대한 저 2항에 대한 거듭 제곱을 전개를 하라는 문제야. 끝 이상도 이하도 없어. 그게 끝이야. 그런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뭐야? 이걸 사용하면 얘를 사용하면 뭐가 가능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를 알 수 있어? 차수. 얘를 전개를 했을 때 몇 차 항의 개수가 몇인지를 쫓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제가 나와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좀 다르지 어감이. 네. 그런데 원하는 게 뭐야? 뭐를 포함한? 상수항.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가 모두 정수였으면 좋겠대. 근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얘가 쭉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아래 자리에다가 0대입, 1대입, 2대입, 3대입, 4대입, 5대입, 6대입이야. 나는 단 한순간도 야 저거 넣으면 무조건 이거 써 라고 한 적 없어. 저게 넣으면 이걸 쓰고 R이 0부터 6까지 대입을 해주라고 했지. 난 이거 변하게 얘기한 적 없어. 맹세코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으면 다 구한 거 맞지? 네. 그럼 거기에서 상수항을 포함해서 개수가 모두 정수인 친구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1번이야 근데 봐. 네. 이게 1번이라고. 근데 쌤이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죠. 오늘 정말 한순간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나랑 수업이 끝나는 그 날까지 한 번은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 내 얘기를. 그런데 잘 들어. 이제 얘기할 거니까 네. 네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걸 풀고 틀린 걸 고쳐서 가지고 와.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인데 맞는 방법만 보고 가지고 오는 거야. 들리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정수인 개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 방금 얘기한 이걸 대입을 해보는 상태가 필요한데 결국은 정수가 나오려면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야? 루트. 이 근호, 루트 6 얘가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고요. 없애줘야 되는 거야. 그럼 거듭제곱이 얘가 뭐여야 돼? 이 짝수여야 돼. 2가 아니야. 짝수 또는 0이어야 돼. 결국은 아래다가 0, 2, 4, 6을 대입한 남은 개수들만 계산해서 풀어주면 돼.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 봐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봐봐. 여기서 제일 이 문제의 핵심은 왜 이렇게 했으며 왜 얘네 넷을 대입을 했느냐야. 이해돼 여기까지?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이 문제의 핵심은 왜 이걸 사용해서 이 0, 2, 4, 6을 왜 대입했는지야. 왜가 들어가야 한다고. 왜? 공부 안 해. 근데 경택이가 공부를 해서 가지고 오면 그 왜가 안 써 있다는 거야. 다음번에 가져왔어. 이번에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이거 한 3-4번 했거든 지금. 해서 다음번에 가지고 왔을 때 만약에 공부가 완벽하게 했어. 너의 완벽한 공부는 그냥 이대로 한 다음에 여기 상태 한 다음에 아래다가 0, 2, 4, 6 대입 계산 끝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온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됐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이 시간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야. 야 이거 공부 좀 하라고 할 때 제대로 좀 해. 똑같은 문제를 지금 4번 5번을 하면 어떡해. 쟤도 4번 5번 걸리는데 쟤는 차라리 숙제라도 안 해보지. 쟤는 숙제가 누락돼가지고 한 2번 안에 하는 거고 너는 해온 다음에서도 4번 5번을 똑같은 문제를 틀리는 건 좀 많이 문제가 있지 않아? 공부를 아예 안 한다는 건데 푸는 거를 조금만 삐끗해도 포기해버리고. 또요 84번 01.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해주는 거야. 아니 저 한 번도 해준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다 전개해보라고 하고. 이거? 네. 그냥 아예 해주긴 했는데 끝까지 한 번 보여주시면 그냥 지금 5번을 해줬나? 아니 그거를 쌤이 그냥 팔의 개수 만드는 법만 대충 알려줬지 풀어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질문하는. 근데 84번이긴 했어요 지금. 84번이 맞아?
그러면은 드러나 보자. 질문이 뭐야? 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 전개를 해서 차수별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지금 너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OCR 곱하기 X의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5 마이너스 R제곱 하고 곱하기 40 그냥 R 말고 B 곱하기 X의 B제곱 곱하기 A의 X 마이너스 B제곱이라 해서 이제 4-b제곱. 네, 4-b제곱을 해서 이제 x의 8제곱의 개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걸 만들려면 그 r이 그 3이 나오거나 아니 4가 나오거나 b가 4가 나오거나 뭔가 안 됐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더해. R이 4가 나오고 B가 4가 나오거나 그리고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또 2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2가 나온 다음에 6이 나와? 네? 2가 나왔는데 B가 6이 가능해? 아, 안 돼요. 오가 나왔거나 3이 나왔거나 거듭자고 R과 B, P도 잘 잡았어. 몇 가면? 그 4, 4 5, 3 3호라는데 어때? 5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네. 나한테 물어보지 마. 네. 이제 뭘 풀고 저 B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답을 하지 말아줬어야지. 제일 끝 아니에요? 끝났는데 왜? 뭐가 싫어? 경태가 네. 결국은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났던 게 맞는 풀이었는데 아 진짜 4, 4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풀이의 끝에머리에 와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가 맞잖아. 그러면 네. 그치? 왜 안 풀어줬는지 알아? 안 풀어줄만 한 거야. 왜냐면은 지금 해봐야 소용없어. 아니, 제가- 어차피 끝난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여기다가 아래다가 일단은 4를 대입한다 치면 그럼 이게 한쪽이 0이 돼서 곱해지는 거니까 다 0이 나오고 아래다가 또 여기다가 5를 넣으니까 다 0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R이나 B 둘 중에 하나만 대입을 해도 그냥 모든 과정이 다 0이 나오거든요. 42의 x의 b제곱 곱하기 a의 4 빼기 b제곱인데 네. a의 0제곱이 0이니? 아니요. a의 0제곱은 뭔데? 아 그러네. 1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것 거야? 때문에 계속 안 됐었어요. 아 맞다. 아 그러네. 아 그걸 좀 약간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여 그거를?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적고 나한테 카톡해서 한마디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인 거야. 그 표시가 뭐라고 써져 있다고? 준서야? 중이라고 써 있다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생들, 학원생들, 막 교수진들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거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거기서 표시해준 걸 왜 네가 깡그리 다 무시해? 왜 그걸 사용을 안 하려고 해, 아깝게? 이 귀한 시간을 왜 이딴 걸로 낭비하냐고. 카톡 한마디로 끝났을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설명하는 이유가 뭐라고 내네? 이게 바뀌면 돼. 어? 참고로 난 3학년 되잖아. 근데 12월달 기말고사 띵 끝나잖아. 난 그때부터는 완전 보살 모드로 바뀌어. 지금은 막 교대도 막 지나 막 좀 많이 하잖아. 그때부터는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이제 나랑 이제 헤어질 날만 보고 있는 친구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막 개지랄 떠는 거야 지금. 어? 정신 차려. 이 질문할 가치가 없는 정도인 거 맞지? 어? 안 해줬다고 투덜대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쌤한테 카톡이라도 한번 하든가 한 번만 이거 좀 저렇게도 정중하게 얘기를 해보든가 그래서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해주겠든 뭐든 간에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또요. 135번 135번 전. 경택이 124번 질문 뭐야? 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렇게 당당해? 오늘 다 하고 가십시오. 네. 경택이 124번 질문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따 봅시다. 124번 질문하는지. 네. 124번 질문하는지 보자고. 질문 안 하죠. 135번입니다. 경택 이거 다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요? 그때 뭔가 내가 했던 것 같은데. 30시 15.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데 그럼 중간에 과정도 다 쓸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쓸데없는 것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 이게 남아있으면 이걸 쓸 수 있어. 네가 얘기하는 30시 15가. 네. 근데 이게 안 남아있으니까 이 대답이 그냥 쓸모없는 결과인 거야. 오케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 할 거야. 이거 해야 돼. 자, 일단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1 플러스 그리고 준서는 지금 반대인 거야. 이 과정의 형태뿐만 아니라 최소 얘 정도까지만이라도 남았어야 되는 거야. 바로 물어보잖아. 얘는 맨날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 과정 공부할 생각도 없이 맨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줄만 하고 있었어. 그치? 그것만 남은 거야. 시험 때 만약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럭키펀치로 맞을 수는 있지. 조금만 변형돼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짓인 거야. 거기에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굳이. 갑시다.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전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15c 0, 15c x, 15c x의 제곱, 15c 13의 x의 13제곱, 뭐니? 15c 14의 x의 14제곱, 15c 15의 x의 15제곱이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한 번 더 해서 이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둘을 곱해 줄 건데 이 개수 부분을 바꿔줄게 이렇게. 반대로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왜 안 돼? 왜 안 돼? 원래는 15c 1의 x인데 그냥 궁금했어. 뭐라고? 바뀐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15c 1이 15c 14 아니야? 아 그러네.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주어진 문제에 네. 주어진 문제에 15c 0의 제곱을 만들고 싶다며. 네. 그럼 만약에 보이는 것처럼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둘이 곱해주면 네. 15c 0이랑 누구랑 만나? 15. 얘랑 만나야지 저 모양이 만들어지지. 네. 그럼 빨간색 둘이 만나면 어떤 모양이 펼쳐져? 15c 0의 제곱이 x 15제곱의 개수지. 네. 됐어요? 네.
한 번 더 15C1과 여기 15C1이 또 만날 수 있지. 네.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려면. 네. 그럼 15C1의 제곱은 또한 어떤 모양이야? 누구의 개수야? 14제곱의 개수인 거야. 이번엔 얘도 똑같이 맞췄더니 문자를 봤더니 몇의 개수인 거야? 13 15 x의 15제곱의 개수인 거야. 다시 거꾸로 이 친구도 마지막 얘네들도 동일하게. 그러면 얘네들의 모양이 나오지. 누구의 개수 앞으로? x의 15제곱의 개수의 앞으로. 즉 얘를 전개한 누구? 1 플러스 x의 30제곱을 전개한 상태에서 얘 x의 15제곱의 개수가 제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30C 15인 거야. 아 저거 두 배를 제곱하면 이 모양들이 모두 다 x의 15제곱의 개수로 나온 거잖아. 이거 잘못 쓴 거고. 다 나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모양이 모두 x의 15제곱의 개수인 거야. 그러면은 얘의 15제곱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1 플러스 x의 30제곱에 x의 15제곱의 개수는 30C 15니까 그대로 돼. 오케이?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가나다에다 껴놓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그 대답을 바로 하는 결까지 오는 게 맞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이게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경태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좀 약간 나쁘게 얘기를 할 거라서 경태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속담에 얘기했잖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얘기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 왜 그런지 알아?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뭔가 돌이 와가지고 대가리 팍 깨버려. 그 무서워 지나가겠어? 안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봐봐. 지금 너 대답 30C 15라고 했어. 왜 30C 15였어? 그냥 감이지. 근데 그 감을 믿고 하는 거야. 그 감을 믿고 하는 거야.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플랜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닌데 그 감으로 푸는 거야. 둘 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없지 않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경태기는 조금 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번에 뭐 문제가 다른데 문제를 보고 풀어. 그러니까 한 번 더 선생님 얘기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야. 왜? 이 과정 하나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걸로 정답을 찍어낸다니까? 정답을.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유형 외워야 돼요. 이 유형은 외워줘야지. 이 과정의 형태가 이해를 해야지 이거는. 오케이? 저 유형 나오면 저렇게 안 풀고 그냥 바로 30C 15 해도 되는 거. 시험 같은 데서. 근데 앞에 뭐가 좀 말이 빠지지 않았어? 뭐 예를 들어 이해가 됐다면요 라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넌 지금 이걸 대답을 하긴 해주지 않았어? 네. 그럼 그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때 나오면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 뭔데 그러면? 아니 그냥 저렇게 해도 되나 해서. 지금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무식하게 해. 공부는 저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 난 너무 이 말이 웃긴 게 뭐냐면은 야 그럼 너 객관식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왔는데 과정을 알고 있어. 아 선생님이 이걸 쓰라고 했어 하고서 이거 쓸 거야? 쓸 거야? 아니요. 답이 되지 않았어. 음. 그지?